네, 안녕하세요. 한국정보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2017 월드 프렌치 ICT 봉사단 사업설명회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운영사무부의 조익태 팀장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월드 프렌치 ICT 봉사단에 관심을 가지고 시청 중이신데요. 설마 저 사람만 나오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물론 저뿐만이 아니고요. 제 옆에는 아리따운 아나운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분은 금번 대학별 모집 설명회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돌아오신 김나연 아나운서가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아리따운 아나운서.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서 부담이 되는데 아리따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예. 네, 나연씨 어서오세요. 정말 오늘 아름다우십니다. 네, 화장이 오늘 좀. 네, 풀 메이크업 했거든요. 그래요? 네, 완벽한 화장. 해도 이 정도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바일이라 오늘 그렇게까지 안 써도 됐는데, 아무튼 준비를 잘 하셔서, 다행입니다. 나연씨 설명회를 위해서 전국의 15개 대학과 서울 사무소까지 포함해서 이제 많이 돌아보시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을 만나봤는데, 오늘 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주말이라서 아침에 왔는데 날씨도 좋고 벚꽃도 피어 있고 그래서 주말에 일하는 기분이 이렇게 좋구나. 정말 기분 좋게 왔습니다. 정말 기분 좋으신 거죠? 기분 좋은 얼굴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시청률 유지를 위해서 잽싸게 좀 빠져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일정만 소개해드리고 이따 추천 방송 때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옆에 계신 김나연 아나운서가 2017 월드 프렌치 ICT 봉사단 사업 설명 및 장기 파견자 모집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시는 베스트 Q&A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대하시는 아이패드 추천 방송. 오늘 아이패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오늘 설명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5분 그리고 오늘 또 설명에 참가는 못했지만 오늘 방송을 시청 중이신 분들 중에 5분. 오늘 시청 중이신 분들은 이제 그 댓글에 문의를 많이 잘 남겨주신 분들 저희가 5분을 선정할 계획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끝나고 이제 아이패드 추첨이 끝나고 저희가 기프티콘 추첨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댓글 답변 서비스를 이어갈 건데 한국정보화진흥원 담당자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질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추천 방송 때 다시 뵙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채널 고정.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회 갔을 때처럼 딱딱하기보다 그냥 편하게 집에서 보고 계실 테니까요. 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017 월드 프렌치 ICT 봉사단 모집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ICT 봉사단을 소개하고요. 모집 과정 그리고 파견 준비와 지원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진흥원에서 그 지금 담당자분이 계속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바로바로 댓글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댓글로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월드 프렌즈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이제 코이카, 태권도 봉사단은 들어봤는데 월드 프렌즈가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우리나라 정부에서 파견하고 있는 해외 자원봉사단 그걸 모두 다 합쳐서 월드 프렌즈라는 이제 브랜드로 출범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중에 ICT 전문, 그러니까 IT 교육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ICT 전문 해외 봉사단원을 월드 프렌즈 ICT 봉사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을 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함께하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봉사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요. 파견하는 목적은 우리가 이제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는 IT 강국이 됐고 또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하지만 아직도 개발도상국인 국가들이 나라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받은 만큼 다시 베풀고 또 도와주고 그리고 또 기술로 정보의 차이를 좀 좁혀보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파견을 하게 됐고 또 여기에 갔다 온 봉사단원들은
이런 현지 문화를 또 이해할 수도 있고 자기가 봉사활동을 했다는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월드 프렌즈 ICT 봉사단이 약간 내용은 크게 다르진 않는데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ICT 봉사단 그리고 하나는 국제기구 ICT 협력단이에요. 근데 주관하는 곳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파견 모집, 파견 뭐든 지원 이런 거는 다 똑같은데 다만 이제 ICT 봉사단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냥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파견을 하는 거고요. 국제기구 ICT 협력단은 이제 해외 자원봉사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이제 일반인분들이 조금 더 국제기구 그리고 또 해외 취업 이런 쪽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2013년부터 국제기구 ITU라는 곳이 있어요.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는 곳인데요. 그곳과 이제 연계를 맺어서 같이 협력해서 국제기구에 소속된 회원 국가에 파견을 하는 거죠. 근데 국제기구라고 해서 좀 뭐 어렵거나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월드 프렌즈 ICT 봉사단과 똑같은 거의 내용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봉사활동도 수행을 하게 되고 파견되는 국가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국제기구와 연계를 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01년도에 이제 파견을 해서요. 지금까지 2017년 벌써 17번째를 맞았고요. 총 파견된 나라는 72개국이나 되고 지금까지 파견됐다 돌아온 단원들만 해도 6,800명이 넘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먼저 IT 우리나라 강국인 것을 이제 다른 나라의 개도국에 가서 알리면서 또 도움도 주고 또 벌써 그 교육으로 받은 수혜자들만도 35만 명이 넘습니다. 대단하죠. 엄청나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선진국이다 보니까 개발도상국에서는 좀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유력 인사를 면담할 기회도 있고요. 기파견자 중에 가나를 갔다 오신 분이 있는데 그 가나에 있는 한국 대사관 분도 직접 봉사단을 찾아와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코피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도 만날 기회가 있었고요. 어떤 단원들은 보니까 그 현지의 언론들이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현지 언론이 와서 봉사활동하는 모습을 또 촬영도 하고 또 학생들을 봉사단을 직접 인터뷰해서 방송에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들이 여기 선발이 돼서 파견이 되면 그런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2017년 올해는 ICT 봉사단을 어떻게 선발할까요? 모집 인원은 450명입니다. 작년에는 한 550명 정도 파견이 됐는데 올해는 약간 줄었어요. 그래서 450명 파견이 되고요. 그 중에 중기, 단기, 한 달, 두 달 갔다 오는 단기 파견자 440명, 그리고 6개월 정도 활동하는 장기 파견자 1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팀별로 지원을 하셔야 돼요. 단기, 한 달, 두 달 갔다 오시는 단원들은 반드시 4인 1조, 4인 1팀을 구성하셔야 되고요. 장기의 경우 6개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6개월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가실 분들은 반드시 개인으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개인으로 지원을 하시되 거기 기관에서 원하는 2명이다. 그러면 그 2명을 사무국에서 이렇게 잘 맞춰줘서 팀을 구성해서 이제 파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파견 지역은 올해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CIS 등의 국가가 있고요. 파견 기간이 정부 대 정부의 봉사단 교류 그리고 이런 곳이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신뢰할 수 있고 좀 안전이 담보된 그런 나라로 그런 수도 지역으로 너무 외지고 너무 힘든 곳으로 가진 않고요. 좀 안전이 담보된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국제기구 같은 경우는 대학이나 정부 부처, 공공기관 이런 데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생들을 교육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다 7월 달에 파견이 되고요. 단기는 7, 8월 중에 한 달, 그리고
두 달 가시는 분들은 7월, 8월, 그리고 장기 봉사자의 경우에는 7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을 이렇게 정해놓긴 했지만 뭐 모집 대상을 이렇게 한정한 건 아니에요. 일반인도 가능하시고요. 뭐 전문 직종에 있었다가 퇴직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셔서 좀 시간이 있으신 분들도 지원하셔도 되고요. 뭐 교수님도 지원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아무래도 방학 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다 보니까 대학생 지원자가 많을 뿐인 거죠. 그래서 지원 자격은 제한은 없고요. 또 학력 제한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이미 갔다 왔던 기파견자들은 다시 지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작년이든 뭐 재작년이든 뭐 몇 년 전이든 갔다 왔던 단원들이 다시 팀을 꾸려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직 팀을 못 꾸리셨거나 아니면 또 선배 단원에 좀 정보를 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소문 하셔서 갔다 오신 분들 중에 또 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과 같이 팀을 하시면 그것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시고 팀장으로서 그 팀을 잘 이끌어 주실 리더가 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조금 더 심사하는 데 참고사항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한테만 드리는 팁입니다. 그리고 조금 다시 보내주세요. ICT 담당자가 2명 있어야 돼요. 4명 중에 ICT 담당, ICT 교육을 하거나 뭐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는 분이 2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 한 분은 통역을 해주실 언어 담당자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분은 교육 이외에 한국어를 뭐 교육한다든지 한국 문화를 전파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화를 담당하실 분 한 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4분이 다 영어를 잘하시거나 현지어를 잘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통역을 담당해 주실 언어를 아주 정말 잘, 현지어나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그것도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어 교육이나 태권도 교육이나 뭐 이렇게 한국 문화를 교육하실 분은 또 뭐 외국어를 잘 하시면 좋겠지만 그분은 또 아주 잘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소통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교육, 내가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도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게 모집 공고가 월요일날 홈페이지에 이제 떴어요. 그래서 다 공개가 됐는데, 기관, 나라별로 다 달라요. 원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봉사를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것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관은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것을 다루게 가르쳐 달라 하는 기관도 있고요. 어떤 곳은 뭐 자바나 안드로이드 사용법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C 언어라 그러나요? 제가 그쪽은 잘 모르지만 그런 걸 요구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곳은 뭐 기초적인 것을 정말 가르쳐 줬으면 한다 하는 기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하실 때 내가 가고 싶은 나라를 보기보다 기관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수준에 맞춰서 내가 그곳에서 프로젝트나 교육을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곳을 보고 기관을 보고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지 언어를 하시는 분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우선은 영어가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국제기구 협력단 같은 경우에는 영어나 아니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라서요. 그런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한테 유리할 것 같고요. 중남미를 가시는 분들은 스페인어, 그리고 또 CIS나 이쪽 러시아 쪽 가시는 분은 또 러시아어,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시는 분도 그 현지어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아프리카를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어는 만약에 토익이 990인데 회화가 잘 안 돼. 이런 분보다 토익 점수는 좀 낮더라도 정말로 소통이 잘 되고 회화를 잘 하시는 분이 심사위원들한테 조금 더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인 영어 성적을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지원 요건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보다는 좀 진정성 있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회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전형을 거쳐서 단원으로 선발이 될까요? 먼저 1차는 서류 심사를 거칩니다. 네. 그리고 2단계에서 2차로 면접 심사를 보게 되는데요.
이거 다시 이제 모집 공고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봉사활동을 꼭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정말 하고 싶다는 의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서 봉사활동 이렇게 하겠다는 노력하려는 자세, 이런 것들이 그 서류나 면접에서 제일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보여드리는 게. 특히 면접 심사에서는 그 팀워크 간의 조화를 그리고 또 봐요. 왜냐면 아무리 짧은 한 달, 두 달이지만 그래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원래 친한 친구랑은 여행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것도 봉사활동을 어려운 좀 환경이 열악한 곳에 가서 한다 하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등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팀워크, 그리고 팀원 간의 조화, 뭐 배려심, 이런 것들을 면접 때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할 거고 프로젝트는 이런 식으로 할 거다라는 교육 계획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면접은 한 15분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때나 서류 심사 때 혹시 그 팀원 중에 이런 취약계층이 있어요.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팀원에 있다. 그렇다면 그건 이제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견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모집 공고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추진 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월에 서류 심사를 해서 4월 14일까지 마감이고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기의 경우는 17일까지 서류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잘못 나왔는데 5월이 아니고요. 4월 말까지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5월 넷째 주에 소양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소양 교육에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때 정말 현지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거 중요한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5월 넷째 주에는 소양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되고요. 보통 7월에 파견이 됩니다. 6월 말부터 파견이 돼서 8월에 이제 돌아오시게 되고, 장기 파견자의 경우 12월에 귀국하기 때문에 장기 파견자와 모든 단원자들이 돌아온 후 12월에 귀국 보호 대회를 여는데요. 이때 뭐 UCC 공모전, 뭐 수기 공모전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수 단원, 우수팀 이런 거 선발도 있는데 또 엄청난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12월 달에 멀리 내다보셔서 뭐 가는 날부터 UCC를 작성한다든지 뭐 일지를 잘 쓰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장기 봉사단 선발인데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선발 과정, 뭐 파견되는 것까지 다 단기 봉사단과 똑같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도 다 주관을 하는 건데요. 장기 파견자의 경우 파견되는 나라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네. 태국은 ITU 아태본부로 가서 두 분이 일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ITU 아태본부에 한국 그 직원분이 계세요. 설명회 때도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분은 일반인으로 가셨다가 먼저 이 봉사단으로 가셨다가 아예 직업도 바꾸시고 그렇게 인생의 전환점을 이 IT 봉사단에서 맞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ITU 아태본부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파견돼서 일하실 분 2명이 모집하고요. 또 몽골 국제대학에서 2명, 그리고 탄자니아에서 2명, 그리고 몰도바 자유국제대학의 2명, 이렇게 총 8분을 우선 선발 계획이고요. 나머지 1개 기관은 아직 공지가 안 돼서 2명은 따로 추가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실 때 개인별로 지원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지원을 하시냐면요. 다음 해줄까요? 네, 개인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어야 돼요.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그런 분이셔야 되고요. 지원 내용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이 뒤에 나오나요? 지원 내용 다시? 우선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더 큰 화면으로. 아까 지원 내용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서 단기로 지원 내용이랑 비슷해요.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중기, 장기, 단기 다 지원 내용은 비슷한데 장기 활동자의 경우에는 정착금이 있어요. 6개월 갔다 오시고 나서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기, 아까 그 앞에 또 설명을 좀 빠뜨렸는데요. 장기의 경우에 지원서를 작성하는데 이메일을 보시는데 메일 제목을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접수는 장기의 경우입니다. 4월 17일 월요일 12시까지고요. 네, 저는 예전에 이런 좋은 지원금까지 나오는 봉사단이 있었으면 여기를 지원했을 텐데 제가 IT 교육을 할 수도 없고 또 영어를 잘 못해서 저는 다른 기관에서 6개월 동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짧고 내가 더 해줄 수 있었는데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장기 봉사단을 가시는 분들은 1년을 휴학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졸업이 늦어지는데 취업 준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학기 휴학하는 게 그렇게 긴 인생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25살이니 뭐 6살이든지 그렇게 사회에서 봤을 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늦게 졸업했냐?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로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파견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게 소양교육이거든요. 이게 5월 넷째 주에 올해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팀, 교육팀 나눠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5월 넷째 주에 있는 소양교육에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돼요. 소양교육에 참석을 못하시면 파견이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학기 중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빠지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진흥원에서 뭐 공문이나 아니면 확인서, 참석 확인서 같은 것을 써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5월 넷째 주에 있는 소양교육은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하고요. 또 이때 기본적인 봉사단원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같은 월드프렌즈 봉사단이다 라는 소속감도 고취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현지에서의 안전교육 그리고 현지에서의 문화, 뭐 생활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때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소양교육을 반드시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내역입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궁금하실 분들이기도 하고 진짜 중요하죠. 왕복 항공권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팀 활동 경비가 있어요. 단기의 경우 4인 1팀이잖아요. 그래서 그 팀 활동 경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활동 경비 30만원 그리고 개인당 활동 지원비 그러니까 숙식비로 아마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개인당 한 달에 1인당 60만원 정도 약간 환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금액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60만원 정도의 1인당 활동 지원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 봉사자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지원비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예방접종 비용 더운 나라에 가면 좀 조심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예방접종도 하시고 또 해외 여행자 보험 긴급 의료 지원 서비스도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거기서 활동할 때 필요한 기자재들 있잖아요.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기자재들도 다 지원을 받는데 나중에 돌아오실 때 그 기자재들은 봉사단으로 기부하는 형태로 다 주고 이렇게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긴급 의료 지원 서비스는 에어 앰뷸런스라고 정말 무슨 부득이한 일이 있거나 위험했을 때 다른 나라로 더 좋은 병원으로 이송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시 귀국을 할 때 그렇게 사용하긴 하는데 다행히도 지금까지 월드프렌즈 단원은 이런 긴급 의료 지원 서비스를 아직까지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게 참 다행인 거죠. 근데 하지만 언제든지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런 의료 지원 서비스도 제공이 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 kiv.nia.월.kr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거든요. 여기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면 됩니다. 뭐 채용 모집 공고 그리고 각종 단원들이 올렸던 글들 그런 것들 다 여기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기관을 잘 선택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정도고 또 이곳에서 내가 정말 봉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곳을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또 실시간 댓글 진흥원에서 달아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 있어요. 그걸 좀 적어봤는데 제대로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글씨가 똑바로 보이시나요? 네. 팀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팀 구성은 아까 이제 제가 잘 말씀드렸는데 ICT 담당하실 분 2분, 언어 담당하시는 분 1명, 그리고 또 문화 담당하시는 분 1명 이렇게 4명이 구성이 돼야 돼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과에서 친구 4명이서 이제 한 팀을 이루고 1명이 언어를 잘해서 이렇게 다 분담을 하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IT를 나는 잘하는데 외국어가 좀 약해서 같이 팀을 모집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함께 가요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함께 가요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에 팀원을 구합니다. 아니면 저는 이런 것을 잘하는데 같이 가고 싶습니다. 라고 글을 올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팀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번째로 제가 많이 받은 질문인데요. 교육 수준.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느냐. 이거는 기관별로 다 달라요. 정말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자기 능력과 자기 역량에 따라서 지원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통역을 거쳐서 해도 되긴 되죠. 그런데 본인도 영어를 조금 외국어를 잘 하셔서 바로 다이렉트로 교육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받은 질문은요. 그럼 영어나 현지어 실력은 어느 정도야 되느냐? 영어 성적보다는 영어 회화 실력이 좋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지어를 하신다면 제일 좋고요. 그렇죠. 근데 남미는 스페인어, 아니면 아프리카는 그쪽 언어, 이렇게 러시아는 러시아어. 그래서 외국어 대학교에 그런 과가 많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마 담당을 하시거나 같은 팀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공인 성적이 없으신 경우 내가 외국어나 현지어를 이 정도 한다라고 증명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현지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다거나 거기 어떤 학교에서 공부한 적이 있다라는 이런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또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은요. 이거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ICT 봉사단과 ICT 협력단이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근데 차이점은 크게 없어요. 봉사 내용은 비슷해요. ICT 교육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아니면 직접 어떤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제작한다거나 아니면 모바일 앱을 개발한다거나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하거나 프로젝트하거나 이런 수행하는 봉사 내용은 비슷한데 다만 ICT 협력단은 ITU라는 국제기구와 연계해서 그 국제기구에 속해 있는 회원국에 파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TU와 같이 연계해서 가느냐 월드프렌즈 ICT 봉사단으로 가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봉사가 정말 좋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취업이나 무슨 스펙을 위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좀 중요하잖아요. 이력서나 어디 자기소개서를 한 줄 더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국제기구에 관심이 있거나 좀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국제기구 협력단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 이제 면접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면접은 3분이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IT 전문가, 그리고 언어 전문가, 문화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들어가셔서 각자 이제 담당하는 분한테 질문을 한다고 하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를 진짜 시범을 보여주는 팀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배너 같은 걸 만들거나 아니면 PPT를 직접 띄워서 이렇게 교육을 하겠다라고 시연하는 팀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열정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정과 그리고 의지, 내가 꼭 가야겠다 이런 노력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심사위원한테 어필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해서 제가 적어봤는데요. 주의사항 체크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반드시 이게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만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한국에 유학을 와서 외국어를 잘하는 그분이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5월 넷째 주에 예정되어 있는 소양교육 그걸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뭐 진흥원에 전화를 하셔도 되고 홈페이지에 올리셔도 되고 지금 실시간 댓글로 달아주셔도 됩니다. 그럼 다시 아까 처음에 저를 소개해 주셨던 조인태 팀장 모시겠습니다. 혼자 너무 힘들었어요. 외로웠어요.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장시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이제 시간이 지금 30분이 넘어가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고대하셨던 아이패드 추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못 넣죠. 전 넣으면 안 네, 되죠. 이제 끝났습니다. 네, 더 이상 넣으면 안 되고요. 네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시국의 대학과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했었던 한 것까지 추가해서 총 16개 장소에서 저희가 이제 추천 용지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용지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전달 사항은 저희가 제주대에 할 때 많이 왔다고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는 참으로 되게 행복했지만 그 용지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용지를 찢으셔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제주대 학생분들이 이렇게 이제 용지가 모자라서 이제 추가로 용지를 작성해서 넣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전체 추첨할 때 형평성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표준 용지에다 다 옮겨가지고 여기다 담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주대 학생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기 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아이패드 네. 추첨 좀 일어날까? 저희 보이나요? 카메라 감독님 저희 일어나도 안 보이죠? 일어나면 안 보이죠? 그럼 앉아서 보이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내려놔도 보이나요? 내려놓으면 그죠? 내려놓으면 안 보이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좀 제가 흔들고요. 네. 우리 저는 그동안 그럼 길을 보고 있겠습니다. 예, 우리 저희 제 3자이신 나연 씨가 네. 팔 좀 일단 걷어주시고 맛을 부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 숨겨놨을까봐. 네, 팔좀 걷어주세요. 네. 자, 제가 흔들고 뵙겠습니다. 팔 걷어주시고. 팔뚝 나오나요? 붉은데요?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네. 걸 보여주시고, 자, 아이패드 받으실 분 한 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받으실 분 한 분 추첨하겠습니다. 자, 잘 섞을게요. 잘 섞어주세요. 공평을 네. 위해서. 안 봐야 되겠네요. 보지 마시고, 네. 보시고 잘 섞어주세요. 안 보겠습니다. 카메라 감독님 잘 보이시죠? 정확히 나오나요? 네. 완전 공정하게 해요. 네. 자, 이제 드디어, 자, 이제 뽑을 때가 됐어요. 한 분. 자, 이제 그만. 자, 뽑았습니다. 자, 카메라에 먼저 좀 보여주시고. 이거 근데 연락처를 가려야 되지 않을까요? 오! 예, 연락처 뒷자리만 좀 가려주시고. 예. 학교랑 다 있죠? 성함이. 자, 카메라 감독님 확인해주세요. 잘 잘 보시나요? 나오나요? 앞으로? 네, 좀 더 앞으로. 보이시나요? 됐나요?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네. 이제 읽어주세요. 숙명여대 허의령님. 자, 축하드립니다. 아이패드 받으실 수 있게 됐어요. 자, 제가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드릴게요. 숙명여대 네. 허의경님 당첨되셨고요. 저희가 연락처가 있으니까 방송 끝나고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오늘 그 아이패드 한 분만 또 추첨하게 되면 또 오늘 아쉽죠. 오신 분들도 네. 그렇고 설명에 참석해주신 분들도 의미가 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기프티콘, 바로 모바일로 이제 날려드릴 수 있는 기프티콘 5명을 설명회 참석자 먼저 5명 여기서 5명을 먼저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연 여기서 씨가 계속 기프티콘 5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나연 씨가 계속 좀 수고를 해주시죠. 예. 오늘 제 팔뚝이 죄송해요. 두껍지만 괜찮습니다. 보이나요? 네? 잘 나오나요? 자, 이거는 설명회 여기 참석해 주셨던 분들 먼저 5명 뽑고요. 잠시 후에는 오늘 한 명. 방송 중에 5명은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2명. 명. 자, 세 3명. 명. 자, 2명 남았어요. 자, 네 4명. 명. 네, 마지막 한 분.
자, 5분 다 뽑았습니다. 자, 아까처럼. 아까처럼 그러면 제가 네. 끝에만 가리고 네, 그냥 읽어주시죠. 저희가 뭐 그럴까요? 맛을 보리지 않았으니까. 예. 자, 누구십니까? 첫 번째 당첨자는 중앙대 박소연님 축하드립니다. 중앙대 박세훈님 축하드립니다. 자, 한경대 나도운님. 한경대 나도은님 축하드립니다. 강원대 현소진님. 강원대학교 현소진님 축하드립니다. 오, 제가 이 학교 오늘 나 거의 알겠네요. 네, 한경대학교 길소진님. 한경대학교 길서진님 축하드립니다. 이 학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관이. 네, 또 마지막 분도 한경대학교 양서연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경대학교 양세현님 마지막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그 실시간으로 뭐 서명회에는 이제 참석 못하셨지만 오늘 이제 참여해주신 시청자분들 중에 댓글을 좀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은 이제 방송 끝나고 저희가 추첨을 해서 아, 방송 끝나고 추첨하나요? 본 네네. 채널에 저희가 이제 이름을 올릴게요. 당첨자분들 올리시면은 저희한테 쪽지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을 저희가 추첨해서 기프티콘을 역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추첨 방송까지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아, 자, 당첨되신 네.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방송을 참여해주신 모든 참여자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나연씨, 네. 해외 봉사단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네, 10년 전쯤 갔다 왔죠. 예, 그렇죠. 또 돈을 또 들이셔서. 저는 지원도 없이 갔다 왔어요. 그러게요, 예. 네. 그래서 세해봉사단 그 경험자로서 우리 저 후배들이나 또 어른들한테 한 말씀 좀 전달을 해드린다면. 네. 이게 한 달, 두 달이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또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주어진 뭐 4번이든 8번이든 몇 번의 방학 중에 딱 한 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리고 또 지원금도 많이 주잖아요. 이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회에 내가 누군가에게 꿈을 심어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경험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것도 다 겪었는데 이건 못하겠어 뭐 이런 경험도 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대학생들이 요즘 취업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한 시간 투자라는 거,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뭐 저같이 이제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 좀 약간 좀 나이가 들긴 했지만 이제 좀 정말 후회되는 게 이런 좋은 기회를 왜 몰랐을까. 네, 이제서야 좀 후회가 됩니다. 그렇죠. 이걸 알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이미 승자. 네, 이미 승리자. 네, 승리자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저도 한 말씀 뭐 드리자면 저는 그냥 뭐 간단히 모든 어떤 파견돼서 나가시는 분들이나 이제 준비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2017 월드 프렌즈 ICT 봉사단 3명의 라이브 방송. 네. 자, 이제 이것으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김나연 아나운서 소개해 주셨고요. 오늘 저 댓글 다느라 고생해 주신 한국정보진흥원 담당자분들도 되게 수고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도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모든 방송을 마치고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월드 프렌즈 봉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